상사가 싫어서 나온다. 이 사례의 주인공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P&G, 마즈, 페이스북 그리고 링크드인 이렇게 네 군데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해봤거든요. 네. 저의 보스였던 분들 저와의 핏은 별로였습니다. 아, 그래요?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내 스스로를 좀 최면도 걸고 좀 이제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한다. 네. 나가도 괜찮아요? 다행히 어차피 제 상사분은 외국분이시기 때문에 네, 서브타이틀 안 키실 거라고 네, 생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커리어를 위한 잡소리입니다. 와! 잡소리 첫 번째 시리즈로 우리는 언제 이직을 결심할까에 대한 이직 트리거라는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직을 결심하는 이직 트리거 하나로 업무 강도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여러 데이터들을 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퇴사율이 가장 높은 연차가 1년에서 3년 차라는 서베이 결과가 있었어요. 어렵게 들어간 회사지만 경력이 적은 직원들이 빠르게 이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직장 선배로서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분 한번 모셔보았는데요. P&G와 메타를 거쳐 링크드인까지 글로벌 기업에서 커리어를 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일잘러로 소문난 분이기도 한데요. 링크드인의 최민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링크드인에서 시니어 어카운트 디렉터라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국내 소재 기업들의 링크드인을 통한 다양한 활동들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최민희라고 합니다. 와. 민희님은 면접관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다양한 조직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외국과 한국 기업 간의 시각 차이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사례로 전달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제가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거의 매달 일주일씩 출장을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통 이제 말씀드리면 되게 놀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부킹 알아서 하는 거고 네. 언제 몇 날 며칠에 도착했는지도 잘 몰라요. 네. 그래도 돼요? 네.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냥 결론적으로는 우리 몇 날 몇 시에 뭐 첫 미팅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알아서 등장을 해라. 각자 엄청 이제 자율성에 맡기는 거죠. 민희님은 어떤 순간에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지 궁금해요. 제가 경험해본 회사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P&G, 마즈, 페이스북 그리고 링크드인 이렇게 네 군데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 사실 한 번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옮긴 케이스이고요. 네, 두 번은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케이스인데 가장 최근 제가 메타에서 링크드인으로 이직을 할 때는 내가 최초에 조인을 했던 쿨하고 멋지고 나에게 되게 많은 자유도를 선사했던 페이스북이랑 지금의 이제 대기업이 된 메타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 제가 P&G에서 메타 로 옮기던 그 타이밍에는 뭔가 거창한 것보다 그냥 메타가 너무 뭔가 쿨해 보였어요. 그쵸. 메타 솔직히 제가 듣기만 해도 너무 시원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냥 뭔가 왠지 저기에 기회가 있으면 가봐야 될 것 같아. 네, 뭔가 되게 쿨하고 지금 이 기회를 안 잡으면 언제 이런 뭐 미국계 빅테크 기업에 내가 몸담아 볼 수 있을까? 일주일만이라도 다녀보고 싶다. 네. 한 번은 환상 속에 파묻혀 이직을 한 적도 있는 것 같고 다른 한 번은 내 지금 회사에서 더 이상 충족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새로 찾아서 새로운 데로 간 그런 케이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퇴사를 하는 이유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기업 문화가 나랑 안 맞을 때 많이 이직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할 이야기 주제처럼 업무 과부하로 번아웃이 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제 생각에는 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유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딱 하나 버튼 눌리는 거는 처우까지 안 따라줄 때. 그쵸. 대부분 처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퇴사를 하시는데 사실 그 앞단에 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 내가 이 회사에서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갈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받을 것 같은 상황들은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가장 좀 직장에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은 항상 일의 양이 좀 많을 때, 예를 들면 일은 많은데 나 이걸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바가 좀 명확하다. 이럴 때 좀 그 일이 제 생각엔 버틸만 하거든요. 반면에 고생은 하고 있는데 이 일에 약간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 그러니까 난 대체 이걸 왜 하고 있으면 언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맞아. 이게 안 보이면 그거는 이제 갈림이라고 저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적절한 보상과 인정으로 음. 이어질 거라는 믿음이라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난 이걸 통해서 뭐 내 커리어에 한 줄이라도 쓸 것이 남을 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던가, 이거 하고 나면 올해 연봉 협상에서 진짜 세게 불러야지, 뭔가 이런 목표성, 내가 이걸 통해서 보상이나 인정을 받을 만한 출구라는 것, 아이디어가 있으면 네. 그 고생이라는 게 성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좀 안 보이고 상사는 항상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이러면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이거를 내가 정말 잘해서 뭔가 보상을 받을 자신도 없고, 이러면 또 마찬가지로 갈림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회사에서 제안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고, 그런 목표와 목적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상사를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요즘 신입사원 분들은 가이드라인이 없는 업무 지시를 무례 행동으로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또 결정적인 이직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체계가 없다는 것이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심리적 압박이 오는 건지 회사 입장에서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업무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다 내지는 적다는 네. 사실은 돌려서 표현하면 자유도를 높게 주었다라고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내가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일 거야 라는 아이디어를 본인이 갖고 네. 오고 실행하고, 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지, 그냥 남이 하라고 한 지시를 따라갈 수 없거든요. 만약에 나는 그냥 업무 체계가 굉장히 확실한 곳에서만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만약에 그러지 않는 업무 지시가 왔을 때,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보면 더 빛나 보일 수 있는 기회다. 높은 자유도지만 내가 누가 봐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겠다. 대체 너 왜 이렇게 일했니? 라고 공격이 들어온다면, 저는 이러한 논리적 흐름으로 인하여 이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했습니다 라고 방어를 해보셔라. 반대로 이제 뭐 상사분들, 이런 업무를 줘야 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조금 모호하게 업무 가이드라인을 주었다면 그 사람이 충분히 그 안에서 좌충우돌 할 기회라는 것을 좀 주어라. 네가 한 거 알겠어? 근데 내 판단으로는 다음에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건 저렇게 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다음번에 대한 이제 지시사항을 주시지, 요번 거는 분명히 내가 지시를 그렇게 명확하게 안 주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뭘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까지 피드백을 하시지 말아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인공지능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인풋을 잘 넣으려면 그 과정을 내가 알고 있어야 그 과정을 그 친구가 하게 하고 결과만 도출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풋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생각하는 과정을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없이 가이드라인만 명확하게 주고 내가 그걸 습득해서 배워버리면 1대1 비율의 성장밖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AI 친구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저도 미래를 위해서. 네네네. 그 AI 친구들이 네네. 나를 좀 잘 이렇게. 네네. 알겠습니다. AI 친구들아. 정확히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친구들한테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이렇게 크게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은, 그만큼 사실 업무를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나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거를 크게 좀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렇다고 우린 모두 어느 정도는 성장한 다음에 자유도를 원하기 때문에 네. 맨날 명확한 업무만을 원하는 그런 AI 친구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 AI 중에서도 요즘 맨날 얘기하는 게 에이전틱 AI잖아요. 네네. 걔는 알잘딱깔센이잖아요. 알아서 해야 되죠, 걔는. 네네. 나는 걔가 되려면 이제는 나도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만큼 자유도를 주십시오. 그래서 업무 지시가 좀 명확하지 않을 때 오히려 기회로 삼으셔라 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 규모가 작다 보니까 혼자서 몇 인분을 다 하기도 하잖아요. 프로젝트가 자주 바뀌기도 해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어디서 일을 하든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좀 일이 몰리는 경향도 있잖아요. 네. 상황에 따라서 일들이 나에게 성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착취당한다 뭐 이런 느낌을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각을 좀 주면 이게 좀 다르게 느껴질까요? 직장인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의 최대 캐파로 최대한 많은 일을 하면 나는 지금 좀 고생을 할지언정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어가고
더 많은 아웃풋을 통해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내 스스로를 좀 최면도 걸고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한다. 네, 이렇게 설득을 시킬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거기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거든요. 한계에 이제 좀 부딪히고 있을 때는 상사와의 인터랙션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셨을 때는 네. 그게 대화를 통해서 나는 지금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 워크로드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섰다. 나한테 던져진 이런 일들은 사실은 내가 소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좀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진짜 못 버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퇴사를 지르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럴 때 딱 한 번 더 멈춰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지. 우선 사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사직서 제출 전에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나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지를 한번 회사와 얘기해 볼 기회를 가지셔라. 아 근데 이제 그 생각은 하는데 네. 대부분 결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괜찮고 잘하고 있는 사람이 회사를 나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비용이거든요. 네. 제가 본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회사를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남아 있어 줄래? 네. 라는 카운터가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어차피 난 지금 나갈 마음을 이미 먹었다. 그러시면 한 번은 회사랑 그런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나가야겠다. 난 그 속 시원함을 너무 느끼고 싶다. 네. 얘기를 해봤더니 답이 없더라. 네, 뭐 그러실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체크리스트가 몇 개 있는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우리가 왜 나가는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P&G에서 메타 갈 때 내가 그냥 거기가 뭔가 좋아 보여가지고 뭔가 새로 가는 곳이 꿈과 환상의 나라인 거예요. 맞아. 여기와는 다를 것만 다를 같아. 거야. 네. 다를 거야. 거기는 좋을 거야. 환상을 품으며 간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조금이라도 혹시 확인을 하실 기회가 있다면 좋은 소스의 정보를 좀 찾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번의 이직은 어느 정도로 제가 정보를 구했냐면 제가 갈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들어가게 될 팀, 오. 그 상사랑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한테 직접 제가 메시지를 보내서 야, 그 상사 어때? 네. 너네 회사에서 일하는 거 어때? 이런 걸 다 물어보고 네. 갔어요. 이거는 사실 특히 서구권 세계에서는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자리 잡은 행동이어가지고 네. 이상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점점 저는 한국에서도 그 변화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것까지는 못하겠다고 하시더라도 뭔가 어떤 환상을 쫓아서 새로운 데를 가려고 한다면 그곳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조금은 체크를 하고 가셔라. 또 다른 거는 나는 대체 지금 회사에서 뭘 피하려고 하는 건가를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상사를 도저히 못 버티겠다, 못 견디겠다. 근데 사실 그 상사의 어떤 특성들이 내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피했는데 새로운 데 갔는데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피하려는 게 정말로 이 사람 특성 때문에 피해질 수 있는 것인지 네. 오히려 내가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 나의 뭔가 단점? 이런 거를 사실 내가 극복을 해놔야 내가 다른 데 가서도 더 내가 좀 만족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네. 좀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메타인지 시간. 네, 네. 그렇죠. 메타인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마지막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가끔은 도망치고 싶어서. 그렇죠. 인데 왜 도망치고 싶은지 알아야 다음 회사를 갈 때도 잘 선택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와닿게 들었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좋아서 이제 다 알아보고 들어갔더니 상사가 싫어서 나온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미니님 혹시 공감하시나요? 저 100% 공감합니다. 아오 100%까지. 100%. 네. 제가 3번의 이직을 했잖아요. 제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갈 때는 당시 저의 보스였던 분들 저와의 핏은 별로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상사가 싫어서 나온다. 이 사례의 주인공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예, 저는 매번 상사를 피해서 나왔어요. 네. 너무 저는 공감을 하는 말이고요. 회사를 보고 제가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메타 싫은 것도 있지만 당장 나와 매일매일 얼굴 보고 일해야 되는 상사 우리는 이제 갈라질 때가 된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갈라지는 게 저는 진짜 되게 일반적인 수순인 것 같고요. 우리가 그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고 들어갈 수 있으면 정말 좋긴 해요. 크게 두 개의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인물을 실제로 우리가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인터뷰 과정에서 만나실 확률이 굉장히 높으실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역질문을 좀 많이 해보세요. 네. 그때 이제 그 리더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단 하나 파악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떻게 파악할까? 네. 그걸 생각해 보시고 질문 하나 준비해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실 용기가 있으시다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그 회사에 지금 계신 분 아니면 예전에라도 계셨던 분들에게 인터넷상으로 찾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링크드인 통해서 찾으셔서 그분들한테 메시지 한번 보내보셔라.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간을 할애해 주실 겁니다. 확실히 정보가 많을수록 좀 더 명확한 확률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연락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리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미니님 입장에서는 좋은 리더란 어떤 리더일까요? 좋은 리더요. 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제 업무를 하는 이 실무자들이 바라는 것들, 근데 그것을 잘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당연히 좋은 상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목표 설정이다 하면 목표를 잘 설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보통은 이런 분들 조금 비저너리 이런 타입이십니다. 이걸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회사에는 이렇게 중요하고 너에게는 이런 의미로 내 생각엔 좋을 것 같아. 내가 원래 내재화 시켜야 될 이 목표에 왜 이게 나한테 중요한가를 아예 이 사람이 생각까지 해준 거예요. 네 커리어에도 이건 도움이 될 거야. 그걸 내가 진짜로 설득 당한 거죠. 그러니까 네. 정말로 그런 거 같네 하고 이제 믿으면 진짜 비전이 있는 좋은 네. 리더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이게 잘못 설정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를 미리 좀 멀리서 알아봐주고 그쵸. 맞는 비전을 좀 제안해주시는 상사분들 만나는 것도 되게 복인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게 개인이 갖고 있는 목표라는 게 너무 다른데 네. 거기에 맞춰서 사실 상사분이 격려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맞아요. 나의 커리어 패스도 제안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사실 아주 좋은 상사분들은 거의 아마 10중 8구로 우리를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서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민이라는 인간이 지 커리어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도 파악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좋은 상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한 명 한 명 개인의 정말 딥한 니즈까지 네. 파악을 하시면 더 훌륭한 상사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사분을 만나신 분들 되게 부럽다. 근데 저도 만났습니다. 네, 저희 파트장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업무 강도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번에는 센 업무 강도와 대척점에 있는 단어 같은 이 워라밸에 대한 얘기도 해볼 텐데요. 예전에는 야근을 많이 하면 일 열심히 한다 이렇게 느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많은 툴을 알고 쓰느냐, 얼마나 일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느냐, 결국은 효율적으로 결과를 내는 사람이 일을 잘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니님께서는 일을 열심히 한다, 잘한다에 대한 그 시각 차이를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은 이제 세대 간의 일하는 방식의 차이를 크게는 못 느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는 지금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결과가 사실 아름답게 잘 나오지를 않아요. 이 일을 잘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결과가 뒷받침이 안 되면 너는 좋은 인재야 라고 우리가 포장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제 생각에 이런 흐름은 전 세계적인 거인 것 같고요. 조금 더 한 세대 앞서서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게 해외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극단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몸담고 있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간을 얼마 넣었냐는 어떤 방식으로도 측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저는 매 분기 일정 부분 이상만큼의 매출을 대한민국에서 발생시켜야 한다는 타겟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 그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네가 일주일에 100시간을 넣든 오직 20시간만 넣든 결론적으로 그 타겟이 갔냐 안 갔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 투여의 중요도라는 거는 많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도 회사들도 끊임없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많이 투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는 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어떤 퇴사를 결정하든 이직을 하는 회사를 고르든 그 과정 안에서는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 하나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여서 제작을 하잖아요. AI를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이력서를 쓰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링크드인 다니시니까 뭔가 전략적인 방법을 되게 잘 설명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네. 당연히 요즘 우리 AI 친구들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력서 작성 같은 부분에도 당연히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레주메를 받는 입장에서도 AI 내지는 다양한 리크루팅 툴들을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 툴들이 사실 레주메를 스크리닝, 필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업계에서 대체로 딱 최초 단계 그 이 스크리닝에서 컷되는 그 레주메의 수량이 보통 한 90% 이상은 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그만큼 채용 공고 대비 레주메 숫자가 그냥 너무 많은 거죠. 그 말인즉슨 사실은 우리는 이력서를 작성할 때 어떤 사람, 그리고 우리 상사만을 상상하면서 작성할 게 아니라 다른 AI 친구들이 내 이력서 읽을 때는 어떻게 볼까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네. 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AI가 스크리닝을 한다 네. 정도만 알고 있지 AI가 어떤 부분을 걸러내고 그쵸. 어떤 부분을 받아들일까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제가 쓴 방법인데 그 채용 공고 설명을 쫙 다 선택을 하고요. 네.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오. 이제 쭉 그냥 복붙을 하면 네.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쫙 나래비 시켜주는 네. 그냥 무료 툴들이 있어요. 오.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서 1위에서 5위권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은 아 거기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스킬셋인가 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거는 100% 내 이력에 넣어두는 거죠.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키워드를 미리 알고 있으면 그 키워드에 맞춰서 내가 전 회사의 그런 역량들을 스토리텔링하기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네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제 인터뷰 준비에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될 네. 거고요. 여튼 그 회사에서는 무엇을 중시하는지도 파악하실 수가 있고 그 회사에서 더 자주 쓰이는 용어라는 것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아, 저 회사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나 보다라는 이제 힌트를 얻으시고 그거를 인터뷰에서 만약에 딱 말을 오, 했어요. 네. 그 상사 입장에서는 어? 멀쩡 아는데 이 공부 느낌이 열심히 오죠. 하고 왔네. 네, 네, 딱 네. 오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니님께서 이런 AI가 생각하는 AI가 스크린하는 방법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원티드에 이미 그런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역시 네. 역시 그래서 그런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런 AI를 활용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그 AI 에이전트가 따로 있는데 그 친구를 이용해서 이력서도 한번 그 회사에 맞게 조절도 해보시고 수정해보시고 면접 준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링크드인에 미니님을 모셨으니까 이직을 결심하신 분들에게 링크드인을 이렇게 활용해보시라 라는 제안도 혹시 가능하실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부분은 내 커리어를 내 포트폴리오처럼 생각을 하고 열심히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마인드셋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업무적으로 조금씩 성과가 항상 쌓이고 계실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아마 별로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지 못할 거예요. 맞아요. 네, 기록이란 걸 남기면 그건 언젠가 다시 돌아보고 우리에게 가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업무적으로 조금씩 성과를 쌓아갈 때마다 그거를 내가 어딘가에 축적을 해두겠다. 그게 꼭 뭐 링크드인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링크드인일 수도 있고 뭐 원티드일 수도 있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그러실 수가 있겠지만 어렵게 애써서 만든 나의 결과물들, 소중한 결과물들 어딘가에 모아두자. 사람들이 어쩌다가 얻어 걸려서 내 프로필을 봤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데? 네. 궁금한데? 이런 생각이라도 든다면 내 인생에 링크드인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5개만 와도 정말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자면 링크드인에 계신 분들 다 대단한 분들이세요. 각자의 본인의 커리어를 다 열심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쌓고 계신 분들이고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고급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실명으로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그분들에게 메시지 한번 보내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게 우리가 고급 정보 그리고 네.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용기를 내보셔서 나는 뭐 이런 사람이고 나 이런 뭐 관심 혹은 이런 니즈가 있어서 연락하였다라는 거를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게 제 생각에 나의 니즈를 설득을 해서 도움을 많이 얻어내시는 분들이 그게 커리어의 근육이 돼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뭐 예를 들면 연봉 협상을 하실 때 네. 아니면 내 처우 개선에 대한 어떤 뭐 요구를 하실 때에도 훨씬 더 잘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이렇게 저희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오늘 잡소리 출연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저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네. 저는 사실 지금부터 한 2시간 제가 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네. 그냥 수다 떨다 보니까 어. 그냥 시간이 훅 간 느낌이어가지고 네. 뭐 사실 제가 그렇게 모든 분들이 막 공감을 할 만한 커리어 스토리도 아닐 수도 있고 저거 너무 뭐 서양의 예시야 하는 이런 뭐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한테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뭐 제 아이디어, 뭐 제 생각들, 경험들 공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저는 기뻤고 꼭 뭐 링크드인 아니더라도 그냥 각자 커리어를 되게 열심히 이제 쌓으셔서 더 좋은 성과물들을 가져가신 분들 많이 계시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지금 들으면서 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갖게 돼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너무 글로벌해지다 보니까 한국의 입장에 그런 일하는 마인드와 별개로 이제 다른 곳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다른 시각에서 또 느낄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제 잡소리는 여러분들이 나답게 그리고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또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 퇴사를 하고 싶은 순간 월드컵을 해보려고 합니다. 회식 등 회사 문화를 강요할 때, 상사가 계속 말을 바꿀 때, 진짜 보통이 아닐 거다. 동료들보다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 와, 이거 너무 슬픈데? 제가 그 유명한 대문자 티발롬인데도 네. 적어도 예를 들면 이런